안녕하세요. 대저택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우리 모두에게 경각심을 주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30년간 응급실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해온 한 간호사의 이야기인데요. 은퇴 후 평범한 할머니로 살아가던 그녀에게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자신의 며느리가 연쇄 살인범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는 거죠. 더욱 무서운 것은 며느리가 자신의 의료 경력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5살 손자까지 범죄에 이용하고 있었어요. 과연 이 할머니는 어떻게 가족을 구하고 더 큰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혹시 영상을 보시다가 중간에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미리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박민경 할머니의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따뜻한 조명 아래 4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민경은 아들 성훈이 소개하는 여자를 바라보며 미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소영이에요. 제가 정말 많이 얘기했던. 성훈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민경은 며느리가 될 이소영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키 165cm 정도의 날씬한 체격, 어깨까지 내려오는 단정한 단발머리, 화장은 자연스럽지만 완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드디어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소영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예의 발음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민경의 마음 한편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자리했습니다. 30년간 응급실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마주하며 터득한 직감이었습니다. 반가워요. 성훈이가 소영 씨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민경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소영의 표정과 몸짓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 환자의 생명을 가른 그 예리한 시선으로. 어머니께서 응급실 간호사장이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소영이 갑자기 민경의 직업 얘기를 꺼냈습니다. 성훈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그 얘기 했나? 아니요. 제가 미리 알아봤어요. 어머니 같은 분을 만나게 되어 정말 기뻐요. 소영의 대답에 민경은 미세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왜 미리 알아봤을까? 보통은 아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듣게 되는 정보인데 30년 동안 정말 많은 생명을 구하셨을 텐데 어떤 기분이셨어요? 소영이 계속 질문했습니다. 민경은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 있는 일이었어요. 응급실에서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시겠어요. 특히 위급한 상황에서는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오잖아요. 소영의 말에 민경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 그리고 왜 이렇게 자세히 알고 싶어 할까? 그렇죠. 응급실에서는 모든 것이 빨라요. 판단도 결정도 한순간의 실수가 생명을 좌우하거든요. 민경이 대답하자 소영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남편 철수가 물었습니다. 어때? 며느리감으로 괜찮지? 민경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이상한지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글쎄, 좋은 아이 같긴 한데, 그런데 응급실 얘기를 너무 자세히 물어보더라고. 철수가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시어머니가 될 분에 대해 관심 있는 거겠지. 당신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민경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경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소영의 미소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완벽했지만 어딘가 차가운 그 미소가. 6개월 후 성훈과 소영의 결혼식이 끝나고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영은 정말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명절에는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왔고, 민경이 몸이 아플 때는 병원에 데려다 주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지우봐 주실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저녁 소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갑자기 번역 일이 급하게 들어와서요. 죄송해요. 민경은 기꺼이 승낙했습니다. 손자와 시간을 보내는 것은 언제나 즐거운 일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민경은 지우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소영은 서둘러 나가며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거 용돈이에요. 갑자기 부탁드려서 죄송해요. 소영이 나간 후 민경은 지우와 함께 블록 놀이를 했습니다. 아이는 천사처럼 순수했습니다. 할머니, 저 배고파요.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저녁을 먹이고 지우를 재운 후 민경은 아이 옆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머니, 아픈 할아버지 고아줘야 해요. 지우가 잠꼬대를 했습니다. 민경은 책에서 시선을 떼고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약 주세요. 할아버지가 아파요. 민경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5살 아이가 할 만한 잠꼬대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경은 조심스럽게 지우에게 물어봤습니다. 지우야, 어젯밤에 할머니가 들었는데 아픈 할아버지 얘기를 했던데. 순간 지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젓가락을 든 작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몰라요. 지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평소 할머니와 대화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괜찮아.
지우야, 할머니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민경이 다시 말하자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흑흑 갑자기 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경은 당황했습니다.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지우야, 왜 울어? 할머니가 잘못했나? 지우는 대답 대신 더 격렬하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지우야, 민경이 뒤따라갔지만 아이는 이미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민경은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30년간 응급실에서 일하며 수많은 아이들을 봤지만 이런 반응은 처음이었습니다. 단순한 잠꼬대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민경은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경은 다시 지우를 봐 주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소영이 이틀간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클라이언트가 갑자기 부산으로 내려가자고 해서요. 소영은 미안해하는 표정이었지만 민경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번역가가 굳이 부산까지 따라갈 필요가 있을까? 괜찮아요. 지우와 시간 보내는 거 좋아요. 소영이 떠난 후 민경은 지우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았지만 가끔 멍하니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지우를 재우고 나서 민경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소영이 정리하지 말라고 했던 작은 방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소영의 표정이 미묘하게 긴장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민경은 그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평범한 자물쇠였습니다. 민경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며느리의 사생활을 엿보는 것은 옳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이상한 반응과 소영의 수상한 행동들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민경은 부엌에서 가는 철사를 가져와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일할 때 가끔 필요했던 기술이었습니다. 딸깍 문이 열렸습니다. 민경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전등을 켜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쪽 벽에는 수많은 노인들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사진 아래에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빨간 펜으로 표시된 메모들이었습니다. 독거노인, 만성질환, 가족 연락처 없음, 경제적 여유 있음. 민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책상 위에는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더 자세한 정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 78세
당뇨, 고혈압, 아들 미국 거주, 연금 월 200만 원, 박순희 할머니 82세, 관절염, 딸과 연락 두절, 예금 5천만 원 추정. 민경은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더 충격적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가짜 간호사 면허증, 가짜 신분증, 그리고 각종 의료용품들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민경의 이름이 적힌 메모였습니다. 박민경, 30년 응급실, 경력, 지역 신뢰도 높음, 활용 가능. 민경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소영이 자신의 경력을 이용하려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혼 첫 만남에서 의료진에 대한 존경을 표했던 것, 응급실 경험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던 것,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서랍에서 민경은 더욱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소영의 이전 남편 사진과 사망 진단서였습니다. 차이는 급성 신부전이었지만 옆에 적힌 메모를 보고 민경은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디곡신 과다 투여, 6개월간 서서히 의심받지 않음. 민경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소영이 이전 남편을 독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훈에게도 같은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민경은 밤새 소영의 방에서 발견한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소영은 가짜 방문간호사로 활동하며 독거노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노인들에게 해로운 약물을 투여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첩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소영은 단순히 돈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살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지우가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우 옷의 목소리 맑음, 전화통화 시 신뢰도 높임, 할머니 응급실 경력 언급하여 의료진인 척 연기. 민경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지우의 잠꼬대는 잠꼬대가 아니었습니다. 소영이 아이를 이용해 독거노인들에게 전화를 걸게 했던 것입니다. 아이의 순수한 목소리로 의료진인 척 속이고 민경의 경력을 이용해 신뢰도를 높였던 것입니다. 성훈에 대한 메모도 있었습니다. 성훈 28세, 건강한 남성, 디곡신 소량 투여 중 3개월째 아직 의심하지 않음, 생명보험 5억 원. 민경은 손이 떨렸습니다. 소영이 성훈을 서서히 국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 성훈이 자주 피곤해하고 식욕이 없다고 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민경은 즉시 성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훈아, 지금 어디야? 회사에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당장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받아 특히 디곡신 수치를 확인해 달라고 해.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전 멀쩡한데. 민경은 말을 멈췄습니다.
전화로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집에 와. 중요한 얘기가 있어. 그날 저녁 성훈이 집에 왔을 때 민경은 모든 증거를 정리해 놓고 있었습니다. 소영의 수첩, 가짜 신분증, 복권오인들의 정보, 그리고 이전 남편의 사망진단서까지. 성훈아, 앉아. 민경의 심각한 표정을 본 성훈이 긴장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소영이가 너를 죽이려고 해. 성훈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민경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소영의 범죄 행위, 이전 남편의 죽음, 그리고 성훈에게 투여하고 있는 독성 물질까지. 하지만 성훈의 반응은 민경이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어머니, 정말 실망이에요. 성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소영이를 그렇게 미워하시면서 이런 거짓말까지 하시는 거예요? 성훈아, 이건 거짓말이 아니야. 증거가 다 있어. 민경이 수첩을 보여주자 성훈이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소영이, 방을 뒤지신 거예요? 성훈아, 들어봐.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야. 하지만 성훈은 듣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응급실에서 쌓은 민경의 직감과 판단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성훈은 증거들을 보고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경을 비난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많은 안 좋은 일들을 봐서 사람을 의심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성훈의 말에 민경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훈아, 엄마는 3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봤어. 이런 상황을 모를 리가 없어. 어머니, 그만해요. 소영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성훈은 더욱 격해졌습니다. 민경은 마지막으로 호소했습니다. 성훈아, 제발 병원만 가봐. 혈액 검사만 받아봐. 어머니, 그만하세요. 더 이상 못 들어주겠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소영이 들어왔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성훈 씨도 벌써 와 계셨네요. 소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갈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민경의 표정을 보자 미묘하게 경계하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성훈이 소영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소영아, 미안해. 우리 어머니가 이상한 말씀을 하셔서. 소영은 민경을 바라보며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민경은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소영 씨, 작은 방에 있던 것들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순간 소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제 방을 들어가셨어요? 그래요. 그리고 모든 걸 봤어요. 소영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훈이 소영을 감쌌습니다. 소영아, 괜찮아. 우리 어머니가 너무 하신 거야. 그리고 성훈은 민경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당분간 저희 집에 오지 마세요. 민경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들이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성훈아, 엄마 말이 그만 하세요. 더 이상 못 들어주겠어요. 그때 지우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이는 어른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무서워했습니다. 할머니, 왜 울고 있어요? 지우가 민경에게 다가왔습니다. 민경은 아이를 안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지우야, 할머니는 괜찮아. 소영이 지우를 불렀습니다. 지우야, 엄마한테 와. 아이는 소영에게 갔습니다. 민경은 그 모습을 보며 더욱 절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경에게 남편 철수도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너무했어. 어떻게 며느리를 그런 식으로 의심해? 민경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성훈의 생명이 위험했고 더 많은 독거노인들이 피해를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경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30년간 응급실에서 생명을 구해온 자신이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경은 혼자서라도 소영을 막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과거 응급실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민경아, 정말 심각한 상황이구나. 후배 간호사였던 김영희가 민경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희야, 내가 혼자서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어. 당연히 도와줘야지. 이런 일을 그냥 둘 수는 없어. 김영희는 의료진 네트워크를 통해 소영의 피해자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민경아, 피해자를 찾았어. 김순덕 할머니라고 하시는데 소영에게 당할 뻔했다가 다행히 큰 피해는 안 당하셨대. 민경은 즉시 김순덕 할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김순덕 할머니는 75세의 작은 체구의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민경을 보자마자 반가워했습니다. 어머, 이강숙 간호사님 아니세요? 민경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세요? 10년 전에 응급실에서 제 생명을 구해주셨잖아요.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을 때요. 민경은 기억났습니다. 깊은 밤에 심근경색으로 실려온 할머니를 민경이 즉시 발견하고 응급처치를 해서 생명을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때 그분이셨군요. 네, 간호사님 덕분에 살았어요. 그런데 왜 저를 찾아오셨어요? 민경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순덕 할머니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그 여자가 간호사님의 며느리라고요? 네, 정말 죄송해요. 김순덕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간호사님, 잘못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여자를 막아주셔서 고마워요. 김순덕 할머니가 당한 일은 이러했습니다. 소영이 방문 간호사라고 속이고 와서 건강검진을 해준다며 이상한 주사를 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순덕 할머니가 의심스러워서 거부했고 소영은 황급히 떠났었습니다.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간호사라면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을 테니까요. 민경은 김순덕 할머니께 부탁했습니다. 할머니, 저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그 여자를 막아야 해요. 김순덕 할머니는 주저 없이 동의했습니다. 물론이죠. 간호사님이 제 생명을 구해주셨는데 이제 제가 도울 차례죠. 김순덕 할머니의 단호한 대답에 민경은 감격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나이 먹어서 무서울 게 뭐 있겠어요? 오히려 그런 나쁜 사람 때문에 다른 분들이 피해 당하는 게 더 무서워요. 민경과 김순덕 할머니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소영이 다시 김순덕 할머니를 노릴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수첩에서 김순덕 할머니의 이름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소영이 다시 연락하면 저에게 즉시 알려주세요. 알겠어요. 그런데 간호사님, 아드님은 정말 모르세요? 민경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믿어주지 않아요. 오히려 저를 원망하고 있어요. 김순덕 할머니가 민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간호사님, 힘내세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져요. 그날부터 민경은 김순덕 할머니 집 근처에서 소영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소영이 나타났습니다. 흰색 간호복을 입고 의료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경은 즉시 김영희에게 연락했습니다. 영희야, 소영이 나타났어. 경찰에 신고해줘.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시원치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범행을 목격해야 체포할 수 있습니다. 민경은 직접 소영을 막기로 했습니다. 김순덕 할머니 집 앞에서 소영을 기다렸습니다. 30분 후 소영이 김순덕 할머니 집에서 나왔습니다. 민경은 소영 앞을 막아섰습니다. 소영 씨. 소영은 민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순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소영 씨가 뭐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소영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평소에 착한 며느리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가짜 간호사 놀이 그만하세요. 그리고 성훈이한테 독 먹이는 것도. 소영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증거가 있으세요? 있어요. 수첩도 있고 가짜 신분증도 있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머니가 꾸며낸 얘기 아니에요? 소영은 당당했습니다. 이미 증거들을 없앴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민경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미리 촬영해둔 증거물들이었습니다. 이것도 꾸며낸 거예요? 소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며칠 후 김순덕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간호사님, 그 여자가 또 연락했어요. 내일 오겠다고 해요. 민경은 즉시 김영희와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이번에는 현장에서 직접 소영을 체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민경은 김순덕 할머니 집 근처에서 대기했습니다. 경찰들도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2시쯤 소영이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간호복을 입고 의료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김순덕 할머니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간호사님. 안녕하세요, 할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소영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민경은 그 가면 뒤에 숨은 악마를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주사를 가져왔어요. 할머니 건강에 아주 좋은 거예요. 소영이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 민경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영 씨, 그 주사에 뭐가 들어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소영은 민경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 계세요? 소영 씨의 진짜 모습을 보려고요. 경찰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소영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이소영 씨, 당신을 사기와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소영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소영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주사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검사해보면 알겠죠. 그때 소영이 갑자기 주사기를 바닥에 던져 떼뜨렸습니다. 이제 증거가 없네요. 하지만 민경이 미리 준비한 또 다른 증거가 있었습니다. 소영 씨 성훈이 혈액에서 디곡신이 검출됐어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경이 성훈을 설득해서 병원에 가게 했고 혈액 검사 결과 독성 물질이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전 남편분 사망 원인도 재조사가 들어갔어요. 소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소영 씨, 왜 이런 일을 했어요? 민경의 질문에 소영이 대답했습니다. 돈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쉬웠거든요. 소영의 차가운 대답에 민경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 모습이 너무 끔찍했습니다. 지우는 어떻게 할 생각이었어요? 지우는 정말 사랑해요.
소영이 처음으로 진심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아이를 위해서라도 자수하세요. 민경의 말에 소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소영이 체포된 후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소영은 수십 명의 독거노인들을 속이고 일부는 살해한 연쇄 살인범이었습니다. 성우는 병원에서 해독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민경에게 깊이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말씀을 믿었어야 했는데. 성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아, 성훈아. 엄마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어. 민경은 아들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지우는 어떻게 해야 해요? 당분간 할머니가 돌볼게. 아이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지우는 처음에는 엄마가 왜 없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민경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점점 밝은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어느 날 지우가 물었습니다. 지우야, 엄마는 잘못된 일을 해서 벌을 받고 있어. 오래 걸릴 것 같아. 민경은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계속 여기 있어 주실 거죠? 그럼 할머니가 지우와 아빠를 지켜줄게. 몇 달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소영은 살인, 사기,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소영은 마지막으로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지우는 이미 할머니 품에서 새로운 안정을 찾고 있었습니다. 민경은 김순덕 할머니와 함께 지역 독거노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진짜 의료 지식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돕기 시작한 것입니다. 간호사님, 정말 고마워요. 독거노인들이 민경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민경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선한 일에 쓰이는 것을 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경은 성훈, 지우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지우가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할머니와 아빠, 그리고 자신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우와, 정말 잘 그렸네. 민경은 지우를 안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민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간 응급실에서 쌓은 경험이 마침내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구할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천사의 눈이라 불렸던 그 예리한 관찰력이 이번에는 정말로 천사의 역할을 해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민경은 앞으로도 자신의 능력을 선한 일에 사용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차가운 손길로 사람들을 해치려 했던 악마를
막아낸 것처럼 앞으로는 따뜻한 손길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것입니다. 이상으로 박민경 할머니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어떠셨나요? 때로는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분들을 노리는 사기가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 주변에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면 민경 할머니처럼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때로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용기가 큰 사건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신뢰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경 할머니가 30년간 쌓은 경험과 직감을 가족들이 믿어줬다면 더 빨리 해결될 수 있었을 텐데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주변에서 이상한 일을 목격하신 적이 있다면 그 이야기도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제안해 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